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67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자, 회사 이름은 창민상사고요.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입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이 제시되어 있고 회사 등록 메뉴에서 틀린 부분 고치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맞춰 봅시다.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이래가지고 맞춰볼게요. 회사 등록 메뉴 열어서 창민상사고 개인기업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씩 맞춰볼게요. 사업자 등록번호 맞고요. 대표자 이름 김창민 맞고, 기업 연월일이 2011년 10월 13일 맞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용산구 이태원로 29. 자, 사업장 주소 약간 다르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 하나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업태 도소매고요. 종목 컴퓨터 및 주변 장치인데 전자계산기, 복사기 뭐 이렇게 되어 있네. 요것도 고쳐야 되겠다.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 용산 세무서입니다. 자, 그런데 성동 세무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군데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장 주소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그리고 종목은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이렇게 고치고, 관할 세무서 용산으로 이렇게 고치고, 그러면 문제 1번 모든 수정사항 완료되었습니다. 메뉴 닫으시고 문제 2번 넘어가 봅시다. 문제 2번 전기분 재무상태표 문제입니다. 자료 제시되어 있고요. 해당 메뉴 열어가지고 틀린 부분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맞춰볼까요? 현금 맞고요. 당좌 예금 맞고, 보통 예금 맞고, 외상 매출금 맞습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24만 5천 원인데 동그라미 하나가 빠져 있네요. 요거 고쳐야 되겠고, 받으러움 맞고, 대손충당금 맞고, 미수금 100만 원인데 그거 동그라미 하나 빠져 있네요. 10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 수정하고, 선급금, 단기 대여금, 상품,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 감가상각 누계까지 모두 맞습니다. 자산 쪽에서 두 군데 수정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러면 자산 먼저 수정할게요. 자, 대손충당금 245000으로 수정하고요. 미수금 금액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수정하고, 그러면 차변 합계, 즉 자산의 합계가 107457,000 되는데요. 107457,000. 오케이. 자산 쪽은 다 수정했고요. 부채와 자본 쪽 한번 맞춰봅시다. 외상 매입금 251,000,000 맞고, 지급어음 맞고요. 미지급금 맞고, 선수금 500만원 맞고, 자본금 맞고요. 하나가 빠져있네. 뭐가 빠져있을까? 예수금 555000이 있는데 여기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이쪽에 입력합시다. F2키 눌러서 예수금 이렇게 찾아오고요. 불러와서 금액 555000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차변합계, 대변합계 모두 일치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대차 차익 항상 0인 거 확인해 보자. 자, 그러면 요거 대차 차익 0이니까 아하, 수정 잘 됐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2번까지 풀어봤고요. 문제 3번 봅시다. 자, 문제 3번의 1번 문항. 전기분 기말 채권과 기말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자료 쭉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거래처별 초기 이월료 메뉴 열어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외상 매출금 클릭해서요. 하나씩 맞춰볼까요? 하늘 컴퓨터 약간 옮길게요. 위치를. 요거는 오른쪽으로 옮기고, 자 봅시다. 요거는 왼쪽으로 약간 옮기고,
하늘 컴퓨터 맞고 제일테크노 동그라미 하나 빠져있네요. 70000000 제일상사 25000000 맞습니다. 자, 항상 마지막에 차익이 0인 거 확인하자. 오케이. 외상 매출금 잘 수정했고요. 미지급금 이제 볼까요? 미지급금 한일상사 맞고요. 주원문구 동그라미 하나 빠져있네. 15800000 용산문구 요거는 동그라미 하나를 빼야 되겠네. 2000000 이렇게 고쳐주고 항상 차익 0인 거 확인하자. 수정 완료 잘 되었다. 메뉴 닫으시고요. 2번 문항 봅시다. 창민 상사는 영업 담당 직원들에게 휴대폰 사용요금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통신비 계정에 다음 내용 적요를 등록하시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통신비 계정 과목 찾아가지고요. 요 주어진 적요 사항을 입력해 주면 되겠네. 메뉴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되겠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 왼쪽 계정 체계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들이 쭉 나열되죠. 이 중에서 통신비 계정 과목을 찾으면 되겠다. 814번이네요. 오케이. 여기서 대체적요 3번에다가 그러면 이쪽에다가 3 이렇게 적어주고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입력해 줍시다. 영업 담당자, 이거 좀 말이 기네. 문제집 보면서 제가 바로 입력할게요. 영업 담당자 휴대폰 사용 요금 지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다. 입력 끝났으면 메뉴 닫읍시다. 자, 문제 4번 이제 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자, 1번 문항 8월 4일 매출 거래처 직원 접대용으로 식사를 하고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 식당에서 밥 먹고 이렇게 신용카드 결제해가지고 이러한 매출 전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계정 과목 뭘까요? 거래처 직원한테 밥 사줬으니까 차변에 접대비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았다고요? 그러면 결제 뭘로 했다고? 신용카드로 했다 이겁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계정 과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직대로 계정 과목 판단하고, 다만 주의할 점, 거래처를 밥 먹은 식당이 아니고 어디 카드사로 하자. 그것만 주의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접대비로 돈 쓰는 거, 이런 거 주된 영업활동은 아니죠. 주된 영업활동은 우리가 상품을 사고 상품 팔고 그런 것들이 주된 영업활동이고, 접대비 지출은 주된 영업활동 아니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 그 식당, 성남시장 하면 안 되고 어디? 카드사, 신용카드사를 거래처로 하자. 어디 신용카드입니까? 신용카드사가 BC카드네요. 카드 종류 해가지고 BC카드라고 되어 있죠. BC카드를 거래처로 하자. 됐습니까?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날짜는 8월 4일입니다. 차변에 접대비 이렇게 적어주고요. 코드는 800번대 코드입니다. 금액 얼마라고요? 금액은 8만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렇게 적어주고 거래처는 BC카드로 이렇게 적어주자. 금액 8만원. 입력 완료. 됐습니까? 2번 문항 봅시다. 8월 28일 은하왕구의 외상 매입금 300만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함에 있어서 당점거래은행인 기업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여 주었다. 외상 매입금이 있어가지고 돈 줄 때가 되었답니다. 이제 돈 줘야 되는데 뭘로 줬다고요? 당좌예금 계좌에서 송금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는 감수하고 차변에 적어주고 당좌예금이라는 자산 또한 감수하니까 그거를 대변에 적어준다. 그러면 거래 판례소 결합관계를 보면 차변에는 부채의 감소,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래가 되겠네요. 그죠? 자, 입력해 봅시다. 8월 28일 차변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적어주고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은하.
은하완구. 금액은 300만원 적어줍니다. 그리고 대변에 당좌 예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입력 완료. 3번 문항 9월 1일 중고나라에서 완구 운반용 트럭을 1,10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무이자 할부 10개월의 조건에 지급하기로 했다. 트럭 구입 시 취득세 150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럭 샀다 이겁니다. 트럭 뭡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으로 기록하면 될 것이고 차변에, 그리고 대변에는 무이자 할부로 샀다고요? 외상으로 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이고, 그 와중에 취득세 150만원 현금으로 냈답니다. 이거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로 처리하면 되겠지. 됐죠? 자, 입력합시다. 9월 1일 대변 먼저 입력할까요? 대변 미지급금 이렇게 적어주고,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거래처가 중고나라. 중고나라 여기가 거래처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이 1,100만원. 1100000 적어주고, 대변에 그리고 현금 150만원 나갔죠? 취득세 내려고 돈이 더 나갔다. 그죠? 1500000 됐습니다. 요거 두 개 합한 게 차변에 기록되고,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라고 적어버리면 되겠다. 자, 이런 회계 처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요 150만원 부분이 취득원가로 그냥 딱 포함되어 버린다. 4번 문항 봅시다. 9월 12일 날 거래처 금성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 100만원과 이자 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대여금 남한테 돈 빌려줬는데요. 이제 돈 받을 때가 됐답니다. 그러면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고 그 두 개 합해가지고 돈 받았다 이 말이죠. 자, 9월 12일 날 9월 12일 자, 대변 먼저 적어볼까요?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일단 없어지는 거죠. 원금 부분, 그죠? 대변에다가 단기 대여금, 원금 부분을 적어주자. 거래처 어디였습니까? 금성상사. 금성상사라고 거래처 적어주고, 원금 부분 얼마? 100만원. 1000000.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죠. 얼마입니까? 5만원. 50000. 그래서 돈 들어온 건 얼마라고요? 100만원 플러스 5만원. 105만원이 돈이 들어온다. 돈은 뭘로? 현금으로 받았다. 차변에 현금 이렇게 적어주면 입력 완료. 5번 문항 봅시다. 9월 26일 신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통일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 25만원을 당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광고비 썼다 이겁니다. 차변에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 인식하면 되겠고, 대변에 우리가 당자 수표를 끊어주었다고요. 그럼 회계처리 어떻게 하라고요?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9월 26일 차변에 광고 선전비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 그리고 금액은 25만원 250000. 그리고 대변에 당좌 예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입력 완료. 6번 문항 봅시다. 9월 30일 하나갈비에서 영업부 직원 회식 후 식사대에 20만원은 신용카드 하나카드로 결제했다. 아까 1번 문항과 거의 유사한 케이스다. 그죠? 밥 먹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직원들 식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 비용 계정 과목이 복리후생비가 되겠지. 그리고 대변에 계정 과목은 마찬가지 미지급금 맞는데, 거래처가 이번에는 PC카드가 아니고 이제 하나카드 이걸로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다. 됐죠? 입력합시다. 9월 30일 차변에 복리후생비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고요. 금액은 20만원 2000000.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적어주고, 거래처는 카드사인데 이번에는 하나카드
하나카드 이렇게 적어주자. 입력 완료. 7번 문항 10월 8일 기송산업에 상품 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판매 금액의 10%를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물건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돈 미리 계약금으로 받았답니다. 그러면 뭘로?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해야 되겠지. 왜? 나중에 받을 돈을 미리 땡겨서 받는 거니까 지금 돈 받으면 나중에 받을 돈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는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한다. 금액은 얼마라고요? 원래 물건값 500만 원인데 그 중에 10%만큼을 계약금 받았으니까 50만 원이겠지. 그지? 대변에 50만 원만큼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하고요. 차변에는 자, 자기압수표로 받았답니다. 자기압수표 뭐라고요? 통화대용증권이라고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계정 과목은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입력합시다. 10월 8일 대변 먼저 기록할까요? 선수금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요? 기송산업 그리고 금액은 50만 원이다. 그죠? 500만 원 곱하기 10% 500000 50만 원 차변에는 현금 이렇게 기록해버리면 되겠다. 입력 완료. 8번 문항 보겠습니다. 12월 31일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12월분 즉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요 한 달치 임차료 2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임차료라는 비용 적으면 되겠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그죠? 12월 31일 차변에 임차료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 금액은 25만원 250000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적어주면 입력 완료. 자, 지금까지 문제 4번 일반적 변명 문제 풀어봤고요. 문제 5번 오류 수정 문제 이제 봅시다. 1번 문항 10월 2일 날 일단 10월 2일 날 전표가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먼저 보면서 읽어볼까요? 10월 2일 봅시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 읽어볼게요. 10월 2일 지출된 30만 원은 직원 회식비가 아니라 매출거래처 접대용 회식비로 밝혀졌다. 그러면 차변 계정 과목이 복리후생비가 되면 안 되고 접대비가 돼야 되겠죠. 요거를 계정 과목을 고쳐주자. 자, 차변 계정 과목을 접대비라고 고쳐주면 되겠다.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로. 됐죠. 나머지는 고칠 게 없다. 수정 완료. 1번 문항 풀어봤고요. 2번 문항 11월 16일 그러면 먼저 11월 16일의 전표 상태를 한번 먼저 볼게요. 11월 16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변의 당좌예금,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 됐습니까? 문제 읽어볼게요. 상품 매출 거래에서 상품 대금이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 50만원과 자기압 수표 30만원으로 회수된 것이 확인되었답니다. 거래처에서 당좌 수표와 자기압 수표 받았다 이거지. 자, 당좌 수표와 자기압 수표 모두 통화 대용 증권입니다. 언제든지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이거지. 따라서 계정 과목은 둘 다 현금으로만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는 당좌 수표 받은 거에 대해서는 당좌 예금이라고 지금 기록해 놨다 이거지. 그러면 당좌 예금 요 라인을 없애고요. 그냥 현금 요 라인의 금액을 80만 원으로 고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항상 전표 번호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3개 라인을 2개의 라인으로 고치려면 부득이 지금 자동으로 부여되어 있는 전표 번호를 수정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없애고 싶은 맨 위의 라인에 대해서는 전표 번호를 2번이 아니고 다른 번호로 고쳐가지고 그 라인만 쭉 삭제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런 거 귀찮으신 분들은 위에 3개 라인의 전표 요건 그대로 놔두고 밑에 그냥 정확한 전표를 새로 2개 라인으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위에 3개 거 그냥 삭제해버려도 되겠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됐죠? 저는 위에 거 그대로 놔두고 밑에 새로 2개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됐습니까? 자, 차변에 현금이라고 기록하고요.
금액은 80만 원으로 하면 되겠지.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다. 80만 원. 됐죠? 그러면 위에 거 3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삭제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오류수정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문제 6번 결산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1번 문항 12월분 영업부서 직원급여 200만 원은 다음 달 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급여 20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200만 원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지. 입력해 봅시다. 12월 31일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200만 원. 2000000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2번 문항 영업부서 당기분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는 10만 원이고 비품 감가상각비는 40만 원이다. 감가상각비 인식 문제죠. 차변에 대변 먼저 입력합시다.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그 중에서 뭐에 대한 거?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 차량 운반구에 대한 코드 번호는 209번이네. 요거를 인식하고 대변에 금액은 10만 원. 100000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번에는 비품에 대한 것 코드 번호 213이네. 그리고 금액은 40만 원 이렇게 인식하고 차변에는 요거 두 개 합한 거를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입니다. 818번 요걸로 인식을 하면 되겠다. 입력 완료. 3번 문항요. 결산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에서 기간 미경과분 43만 원이 있다. 회사에서는 이자 비용 얼마 이렇게 인식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직까지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인식할 필요 없는 거죠. 돈을 미리 줬지만 그거는 내년치 이자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너무 커졌으니까 차변이 너무 크니까 대변에 이자 비용 조금 적어줘서 비용을 좀 깔아앉히고 차변에는 선급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겠다. 차변에 선급 비용 금액은 43만 원. 430000 그리고 대변에는 이자 비용 43만 원 인식하면 되겠다. 4번 문항요. 기말 합계 잔액 시산표의 가수금 잔액은 거래처 두필 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이 되었답니다. 기중에 돈 받았죠. 이거 뭡니까? 나중에 알려줄게 라고 했다 이거지. 그러면 일단 돈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이나 보통예금 적어주고 대변에 뭐라고 적어줘야 될 겁니까? 뭐라고? 가수금이라는 임시계정감을 일단 적어줬다 이거지. 근데 이제 뭘로? 그 돈 들어왔던 게 외상대금,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이제 밝혀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있던 가수금을 차변으로 적어서 없애주고요.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두필상사 그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런데 금액이 바로 제시 안 돼 있고요. 기말 합계 잔액 시산표를 한번 보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제시되어 있네. 그러면 그 메뉴 열어서 금액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 열어서요. 12월 31일자로 조회해보자. 가수금 부채 쪽에 있겠죠. 부채 쪽에 가수금 여기 있네. 잔액 얼마요? 6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보면 기중에 어떤 거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있는지도 볼 수 있죠.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봅시다. 더블 클릭해보니까 11월 1일 날 60만 원 이렇게 받았나 보다.
다시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밑에 전표 내용까지 볼 수 있죠. 11월 1일 날 차변에 현금으로 들어왔구나. 대변에는 가수금으로 이렇게 적었다 겁니다. 자, 우리 일반 전표 입력 우리 본문책에서 연습할 때 가수금, 가지급금 원칙적으로는 채권 채무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수금으로 임시 계정 과목 적어놨지만 요 60만 원 누구한테 받았겠습니까? 회사에 뭐라고? 두필상사? 두필상사라는 거래처에서 받을 외상 매출금이니까 당연히 요 돈 두필상사에서 우리한테 줬겠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수금, 가지금 같은 거 거래처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보니까 가수금에 대해서 애당초 기록할 때 거래처 입력 안 했죠. 그래서 우리 12월 결산 때 요 대변에 있던 가수금을 차변으로 적어줘서 없앤다고 했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가수금, 계정감을 기록하면서 거래처를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애당초 요 케이스는 거래처를 입력 안 했으니까 입력을 안 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금 정답에 보면 가수금이 지금 거래처가 입력이 안 돼 있다고.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거래처 입력 안 해도 될 때 거래처 입력하더라도 감점은 전혀 없다고 했죠. 그래서 헷갈리신 분들은 신경 쓰기 싫다 그러신 분들은 가수금 차변에 기록하면서 그냥 거래처 두필상사 적어주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거는 뭐 60만원 요 금액이 중요하다. 됐죠? 60만원 금액 확인했고, 그러면 12월 31일자 전표 입력해 봅시다. 그러면 합계 잔액세산표 정신사 나오니까 요거 닫아버릴까요? 닫아버리고. 자, 이제 입력합시다. 차변에 가수금 이렇게 적어주고, 거래처 그냥 저는 입력 안 할게요. 요 케이스에 딱 맞춰가지고 입력해도 문제 없다. 그리고 금액은 600000 이렇게 적어주시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두필상사 두필 이렇게 적어주시면 입력 완료. 됐죠? 자, 메뉴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7번 조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항 보겠습니다. 3월에 발행한 당좌 수표 발행액은 총 얼마인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기록한다. 따라서 총계정 원장 메뉴 열어가지고요. 그러면 한 달별로 차변, 대변 금액이 따박따박 집계돼서 나오죠. 자,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서 계정 과목은 뭘로? 당좌 예금 계정 과목으로 조회해 봅니다. 그래서 3월달 집계 금액의 대변을 확인해 보면 되겠지. 됐습니다. 메뉴는 총계정 원장 메뉴고요. 기간은 3월달만 조회해도 되겠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당좌 예금. 그리고 조회 보면 대변에 500만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거에 대해서 상세 내역까지 보는 것이 더 좋겠죠. 다시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역이 나와 있다. 당좌 예금과 관련해 가지고 총 거래는 3건이 있었지만 대변에 당좌 예금 적히는 거래는 딱 하나밖에 없었죠. 3월 10일. 요거에 대해서 전표 내용까지 확인해 볼까요? 더블 클릭하면 밑에 전표 내용까지 볼 수 있다. 아, 요게 아마도 대변에 당좌 예금 적히니까 요게 당좌 수표 발행한 건인가 보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500만원. 그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아쉬운 점은요, 여기 적요에 당좌예금 인출로만 이렇게 돼 있네. 당좌 수표 발행이 뭐 그렇게 적요가 적혀 있으면 조금 더 깔끔한 수험생들한테 확신을 가지고 답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문제가 조금 더 좋은 문제였을 것인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 어쨌든 답은 찾을 수 있겠죠? 대변에 있는 500만원 요게 정답이 되겠다. 됐죠? 1번 문항 풀어봤고요. 그러면 요 메뉴 닫으시고 2번 문항요.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상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이것도 총계정 원장 메뉴 보면 제일 편하겠네요. 총계정 원장은 달별로 차변, 대변 금액이 따박따박 집계되어 있다.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액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상품 매출 계정 과목으로 조회해 보면 되겠다. 됐죠? 그리고 상품 매출 차변이니까 대변이니까 당연히 대변이겠지. 그래서 대변에 있는 상품 매출
금액이 제일 큰 달을 찾으면 되겠다. 총계정 원장 메뉴 열어서요.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로 조회하면 되겠지. 상반기라고 했으니까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 이렇게 조회해보고 401번이네. 자, 그리고 대변 금액 중에서 제일 큰 달이 언제입니까? 3월 달이 제일 크네. 55100000.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상세한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더블 클릭해 봅시다. 아하, 이렇게 여러 건들이 있었네.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매출이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다. 조금 더 상세 전표 내용까지 보고 싶다고 더블 클릭하면 밑에 전표 내용까지 보인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적용 안 적혀 있는 것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니까 전부 다 상품 매출이 맞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뭘로 쓰면 되겠습니까? 5100000 이거를 2번 문항의 답으로 입력하면 되겠다. 자, 묻고 있는 게 뭐라고요? 몇 월 달인지도 묻고 있죠. 그래서 3월 달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은 55100 그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3번 문항 보겠습니다. 3월 중 상품 외상 매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 번호와 금액은 그러면 거래처 원장 메뉴 열어가지고요. 거래처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그죠? 거래처 원장 메뉴 열어서 계정 과목은 뭘로 보면 될까요? 상품 외상 매출 거래랍니다.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렇게 기록되겠죠. 상품 매출 계정 과목으로 조회해버리면요. 그거는 수익이니까 거래처가 입력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걸로는 조회가 안 되고 외상 매출금 그 계정 과목으로 조회해야 되겠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으로 조회해서 차변에 적히는 금액이겠죠. 차변에 적히는 금액이 제일 큰 거래처를 찾으면 되겠다. 자, 볼까요? 거래처 원장 메뉴 열어서요. 기간은 언제? 3월 중이라고 했으니까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렇게 조회해 보면 되겠다.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그렇게 기록하고 거래처는 모든 거래처를 다 조회해 보자. 차변 금액이 제일 큰 거래처를 찾으면 되겠죠. 어디가? 가상사 얘들이 제일 크네. 더블 클릭해 봅시다. 상세 내역. 자, 봅시다. 3월 10일 한 건이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더블 클릭하면 밑에 전표 내용 볼 수 있습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 아, 상품 외상으로 판 거 맞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라고요? 1540000. 묻고 있는 게 뭡니까?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 번호와 금액을 묻고 있네. 그러면 코드 번호 뭐? 3010 그리고 금액은 1540000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조회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자, 지금까지 제67회 전산회계 2급 실기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전부 본문 내용에서 다 열심히 연습했던 내용들이 출제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